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부 바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바비이고요. 제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소개를 해야겠죠? 서브님한테 맡기려고 그랬는데 너무 급작스러워가지고 그냥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 그럼 저한테 이것까지 맡기면 오늘 본인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진행하고 그냥 날로 먹어야죠. 그러니까 오늘 뭐 진행한 것도 없는 것 같구만. 아니 뭐 이런 날도 있어야지. 맨날 이러잖아. 맨날 많이 하잖아. 아 맞습니다. 네, 편집도 하시고 후편집도 편집도 하고 썸네일 디자인도 하고 다 하잖아요, 제가 또. 아 많이 하네. 네. 진짜 많이 하네. 근데 이것도 해봐요. 그럼. 알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제가 또. 박미세잖아. 그러니까. 어차피. 미친놈이니까 그냥. 박미세가 방송이 미친 새끼거든. 뭐예요? 예, 우리 파이님. 제가 너무 열심히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팟캐스트 이진 팟캐스트를 다 나오고 있어요 지금. 다 나오고 도와주고 막. 그래봤자 2개예요. 이거는. 최고의 이진이지. 세 개 나신인 것도 있잖아. 나시님은 근데 그거는 참여하는 게 이제 없어져가지고. 네. 티 만들어주고. 뭐 그런 건 있었죠. 네, 영화 정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감독이 그레타 거윅 감독이죠. 그레타 거윅 감독 영화를 제가 이전에도 좀 재밌게 본 게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영화에도 좀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이 바비 인형의 그 브랜드가 이 마텔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텔. 오늘 나오신 마텔님이랑 살짝 겹치는데 거기도 이제 영화에서도 마텔사가 나오죠. 이거 마텔이 그 제작한 거 아니에요, 영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시리즈로 또 나온대요. 마텔의 마고가 판권도 샀죠.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작에 들어간 걸로 마고로비가? 알고 있어요. 네. 저도 보니까 원래 앤 해서웨이가 원래는 캐스팅이 먼저 진짜? 되어 있었었는데 이제 판권을 마고로비가 이게 제작사가 변경이 되면서 판권도 그러니까 주인공도 바뀌고 판권도 마고로비가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잘 어울린다 근데. 앤 해서웨이 저 되게 좋아하긴 하는데 마고로비가 훨씬 더 잘 어울리는 맞아. 바비스럽기는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전형적인 바비. 저는 NSO에 더 좋아하긴 합니다. 저도 그렇긴 한데 전형적인 바비에는 마고로비가 더 그런 느낌이 그렇지 좀 않아요? 있죠. 예. 약간 백인 미녀의 느낌이. 맞아 금발에. 네. 네. 딱 블론디 그냥. 네. 앤 해서웨이가 금발인 거는 잘 상상이 안 가는 거 같아요. 그렇기는 하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흥행을 잘 못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렇죠. 해외에서는 꽤 흥행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펜하이머보다 더 많이 흥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일본에서도 흥행을 꽤 하는 것 같고 북미에서도 꽤 흥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펜하이머와 지금 바비가 북미에서는 같이 이렇게 개봉을 하면서 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두 개 바보하이머인가? 네. 뭐 두 개 이렇게 섞어가지고 합성으로 맞아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오펜하이머에다가 이 바비의 네. 이 컨셉 룩을 입혀가지고 계속 보여주는. 바벤하이머라고 맞아, 하면서 맞아. 이거 둘 다 이렇게 네. 좀 띄워주는 그런 새로운 마케팅 맞아요. 기법이라고. 신마케팅이죠. 새로운 마케팅을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오히려 미국의 정치인들한테 오펜하이머를 보겠냐, 바비를 보겠냐 이런 식으로 질문도 던지고 여성주의 영화 그리고 되게 남성주의 영화 이렇게 그런 식으로? 진보 보수 이런 느낌으로 진분을 많이 던진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오펜하이머 보수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렇게는 아닌데 되게 남성주의 영화에다가 그다음에 이제 핵 개발이라든지 어떤 그런 전쟁에 관련된 전쟁 관련된 영화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서 약간 좀 대조를 이룬다라고 또 보는 젠더 것 이슈로 같아요. 몰아가는 느낌이 좀 있네요. 좀 억지 같은데. 억지 같아요. 오펜하이머 안 봤지만 사실 거기 여성이 아마 별로 안 나올 거고 그쵸.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이니까 기본적으로 남자들 위주로 남성의 논리, 힘의 논리를 당연히 그게 주된 이야기거리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슨 여성을 실제 역사가 그랬는데 그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러면은 똑같은 논리로 여기 남자밖에 없었으니까 한 절반을 여자를 넣자 해갖고 말도 안 되게 없는 여성 과학자를 막 만들어 내갖고 디즈니가 했으면 히든 피겨스처럼 사실 알고 보면은 밑에 여성들이 다 있었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오펜하이머 보면 계산하는 애들이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는 사람을 쓰거든. 아, 그러니까. 계산을 컴퓨터로 해가지고 거기에 무슨 이제 여대생들 집어넣어서 이렇게 뭐 만드네 마네 이런 얘기가 있어 초기 단계에서 너무 여자가 없으니까 거기에 영화에.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니까. 이게 뭐 그런 측면보다는 어쨌든 북미에서는 어쨌든 그 바비가 되게 만들어진 시점과 그런 또 오펜하이머랑 네네 오펜하이머의 그 겹치는 마케팅으로 썼다. 어쨌든. 네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되게 미국이 강대국이고 아무튼 전성기였을 때 시점에 대한 어떤 향수도 있고 향수. 아무튼 영화의 색깔이 너무나 다른데 완전 다르죠. 어쨌든 비슷한 시기에 개봉을 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같이 언급이 되는 거 자체가 되게 먹히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저도 그 패러디 이미지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캐스팅을 보면 마고 로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바비로 나오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갖고 노는 그 여성 이 형태, 전형적인 바비. 네, 전형적인 바비로 나오고 그리고 라이언 고슬링이 또 전형적인 켄으로 나와요. 네, 나 여기서 연기 좋더라고 라이언 고슬링.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약간 바보 같은 그 느낌으로 하는 게 본인이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는지를 네. 되게 명확하게 네, 아는 맞아요. 영리한 배우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라이언 고슬링 특유의 그 약간 뭔가 맹한. 맹한 표정. 그게 딱이야. 그러니까 너 죽을 뭐야? 나는 빛이야. 빛에서 뭐야? 그럼 넌 빛이 뭐야? 약간 이게 진짜 약간 어리둥절하면서 네. 그 표정이나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도서관에서 그 새로운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나서 막 이렇게 바뀌고 이런 네. 연기가 진짜 좋더라고. 맞아요. 그리고 윌 페럴이 나왔어요. 여기 마텔 CEO로. 음, 근데 그 아마 웃기는 아저씨. 네, 그 예전에 저기 고인돌 가족 아닌가? 아니야. 그거 말고 웨스턴 말고 그 뭐 엘프? 엘프. 엘프. 그러니까 엘프냐 여기 엘프냐. 요 영화의 플롯이 엘프랑 딱 똑같아요. 아 네, 그걸 그러네. 아마 이렇게 잘 차용한. 아 그래서 일부러 얘를 캐스팅했을 그런 수 것 있겠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엘프란 영화가 아마 그 뭐 그쪽 산타 산타 마을에 네. 사는 뭐 엘프. 걔가 현실 세계로 와서 뭐 맞아요. 그런 거잖아. 자기 아빠를 찾아서 실제 인간이었는데, 고이면 그런 내용이라서 아마 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넘어가 보자면 사실 줄거리랄 게 되게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바비랜드라는 이 가상의 세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여자는 다 바비, 남자는 다 켄이죠. 그러면서 하이 바비 하면 하이 바비 다 바비들끼리 인사해요. 그러니까 하이 켄 하면 다 남자들은 다 켄이야.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바비와 켄들이 일상이 그냥 맨날 똑같아요. 어디 가서 그냥 놀고 그냥 그 여자들을 막 이렇게 무슨 비치발리볼 하는 거 여자들이 그 남자들끼리 쳐다보고 있고 응원해주고 그냥 뭐 음료수 옆에서 따주고 뭐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거죠. 비치발리볼을 바비들이 하나? 그리고 캔들은 약간 서포터. 네, 처음에는. 네, 처음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마 바비월드에는 뭐 프레지던트도, 네, 프레지던트도. 프라임 미니스터도 전부 다 여자고. 전부 다, 네. 아 맞아. 네. 그러니까 주요 일들을 전부 다 바비, 그러니까 여성들이 다 하고 있는 그런. 바비랜드는 여성이 모든 거의 중심이 되고 네. 모든 중요 롤을 다 여자가 네, 담당하는 네, 그런 사회. 예. 세상입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전형적인 바보. 이거 혐오. 아닙니다. 이거 아니라 바비야 바비. 이거 혐오. 대면했다. 은연중에 이 슬립 오브 더 텅이라고 심리학적 용어로 나옵니다. 네. 딱 걸렸어. 걸렸고요. 옥수동이 한남도 근처야. 아이오우 바비 2부 편집 때 네, 요거 좀 강조 좀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바보 이렇게 사진을 전형적인 바보군요. 바보랜드에 사는 바보. 아유, 어떡하냐, 너 망했다. 좀 이따 또 바보라 그런데. 한 번 꼬이면 계속 꼬여. 계속 그럴 것 같은데. 네. 갑시다. 아무튼 이제 전형적인 바비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이 죽음 머릿속에 그냥 잔상이 갑자기 떠오른 거야. 이 우울한 생각들이 그렇죠. 매일매일 놀고 매일이 약간 이제 그냥 행복한 일만 네. 그냥 파티하고 반복되는 일상을 계속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네. 죽으면 어떡하지? 어. 약간 이런 생각이.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 죽겠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야. 갑자기 막 다 같이 노래하면서 막 놀고 있다가 그리고 막 갑자기 몸에 셀룰라이트가 생기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뭔가 이상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상한 바비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무슨 뭐 어떤 이런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얘가 유일하게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걔를 찾아갑니다. 이상한 바비를. 이상한 바비를 찾아갔더니 리얼 월드로 가서 너의 주인을 만나봐라. 그 주인과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얼 월드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형적인 라이언 고슬링이 같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리얼 월드로 가는데 거기가 플로리다 해변 쪽이었나?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쪽. 산타바바라. 네. 맞아. 산타바바라 쪽으로 해서 가게 돼요. 그래서 리얼 월드를 좀 이렇게 여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리얼 월드는 또 완전 다른 거지. 그러니까 바비랜드는 여성들이 주도 세력으로 이렇게 있는 주로 그 사회를 일구고 있는 사회인데 현실 세계는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다른 세상을 경험을 하게 되고 켄은 어떻게 하다 이제 혼자 다시 이 바비랜드로 돌아가요. 그래서 먼저 돌아가서 이제 뭔가를 이제 일을 꾸미고 있고 그 바비는 자신의 주인도 만나고 마텔사의 이 CEO도 만나서 그 마텔사의 CEO한테서 도망을 쳐서 다시 주인과 함께 이 바비랜드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돌아와 봤더니 이 켄이 이 세상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 바비들한테 세뇌를 시켜서 그 원래 이제 바비의 이 위주로 되어 있던 세상을 이제 켄의 위주로 바꿔놓는 켄덤이라고 자기들이 또 이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리얼 월드에서 조금 더 이제 더 강하게 조금 더 남성 그 우월성이 드러나는 그런 사이로 바꿔놓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바비가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바꿔놔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제 한 명씩 바비 한 명씩 다시 그 브레인워싱을 다시 좀 다 풀고 원래 바비들로 돌아가게 한 다음에 캔들 사이에서도 그 약간 질투 이런 것들을 좀 유발을 해가지고 내전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사이에 그 나름 이제 바비랜드에 또 헌법 요 재판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제 그 바비들이 원래 이제 그 일구었던 이 세상들로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면서 바비랜드는 이제 다시 원래 바비들의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이제 이 전형적인 바비는 다시 이제 자신의 앞날을 바꾸기 위해서 리얼 월드로 나와서 일반 여성으로 살기로 결심을 하면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네, 줄거리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와. 네, 혹시 마태님부터 감상평 한번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여가지고 사실.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이야기할 게 조금 민감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냥 저희는 이 대화 자체가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고 우리가 좀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우리도 한번 좀 고치면 좋을 것 같고 또 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부담 없이 네, 얘기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얘기해 주세요. 이 영화는 결국은 바비의 성장 얘기거든요.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외가는 성인이긴 하지만 아기였던 바비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뭐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이겨내고 이런 거에 일련의 과정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플로우가 저희 OTT나 이런 게 나오는 10대 성장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보여지는 똑같은 구조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 거기가 뭐 내가 누구인지 뭐 때로는 뭐 성응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그런 과정에서 뭐 좌절도 느끼고 뭐 누군가와 싸우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나는 되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또 깨닫게 되면서 나는 완벽하지 않아도 돼. 우리는 이 존재만으로 우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야라는 걸 또 알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서로 연대하고 우리 싸우지 말고 이 세계의 차별과 편견들에 대해서 같이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나아가 보자라는 그게 똑같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사실 이런 류의 주제 의식이나 이런
플로우나 되게 좋아하는 네네 그래가지고 드라마여가지고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나오는 10대 성장 드라마 웬만한 거 다 봤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지 좋아하시는 네 거예요? 좋아하는 거여가지고 아니, 네. 좋아하시고 추천할 만한 거 혹시 어떤? 근데 지금 제가 그럼 얘기하면 네. 그 혹시 눈치채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나오는 캔들이 되게 많고 네. 그다음에 바비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조연들이 대부분 이 OTT에서 맞아요. 그런 10대 성장 오티스의 다 나왔던 비밀 상담소. 주인공들을 다 조연을 썼잖아요. 네. 그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도 상담소. 그렇고 캘리컷인가? 그것도 그렇고 그건 안 봤어요. 그다음에 약간 좀 풍채 좋게 맞아요. 나온 여자부도 그게 매드 너무 귀여워. 마이 걔 매드 춤출 때. 펫 다이어리에 다이어리. 나왔던 그 저는 일부러 이 감독이 그렇게 맞아요. 네. 주인공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이렇게 일부러 캐스팅을 했나?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네. 확실히 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데리고 왔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을 보니까 배우들한테도 반갑기도 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래서 하긴 어떤 연관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일단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오티스의 비밀 상담소 네, 네. 그거 추천드립니다. 그거 재밌지 재밌어요. 그거 진짜 않으세요? 재밌어요. 네. 좀 섹스 얘기 나오고 네, 섹스 맞아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야한 건 줄 알고 보기 시작했는데 아니야 하더라고. 나는 실망했어. 맞아요. 심으로. 그만큼은 아니죠. 네. 그냥 우리 10대들의 우리들이 항상 겪었던 그런 혼란의 가정을 보여주는 사실 거예요. 영드가 되게 과감하거든요. 맞아요. 청소년 드라마인데 이게 그러니까 나는 반올림 생각하고 봤는데 수위가 강렬해요. 사실 그런 점도 약간 섹슈얼함이 맞아요. 있기 때문에 약간 더 그것도 끌리는 네, 포인트가 있어요. 끌렸죠. 근데 오티스는 막 그렇게까지 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귀엽죠. 등장인물 자체도 되게 귀엽잖아요. 맞아. 주인공들이 귀엽죠. 사실. 귀여운 사랑을 하죠. 그지 않나? 라는 하여튼 생각을 했고 네. 잠시만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거든데 정답 말하기 겁나 엄청 저희 떨리네. 다 편집해 주실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막아도 돼요. 들고 맞던 부분 드러내요.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 존재인 켄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완전 반대적인 리버스된 그런 역할을 켄을 가지고 와가지고 처음에 딱 봤을 때 그래 맞아. 사실 바비랜드에서 켄은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의 소유격일 수도 있구나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게 좀 참신하지 않았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켄을 그렇게 가지고 왔다는 거. 그래서 이 감독이 되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약간 노력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켄을 가지고 옴으로써. 근데 사실 켄이 여기 영화에서 너무 매력적인, 그러니까 되게 찌질하거든요. 진짜 어떻게 남자가 저렇게 찌질한 남자. 근데 그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라이언 맞아요. 고슬링이. 네. 그래서 그리고 막 중간에 막 그 바비가 스킨십 거부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게 막 되게 막 머쓱하면서 막 이렇게 옆으로 막 그런 표정이나 연기가 라이언 고슬링이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맞아요. 진짜 너무 사실 좀 지루한 부분이 있었는데 라이언 고슬링이 그런 연기나 그 중간중간에 갑자기 춤추잖아요. 네. 네, 갑자기 막 레이저 난 그거 약간 라이언 고슬링 분량 만들어주려고 넣은 씬인가? 이렇게 생각했어. 갑자기 상치 주인공이었던 그분이랑 네. 갑자기 스무리움. 뭐 레이저빔 이렇게 쏘는 것처럼 별빵 나오고 네. 춤을 추는데 처음에 경악했거든요. 뭐야 이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거에 빠져가지고 네. 진짜 라이언 고슬링이 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라이언 고슬링 진짜 사실 라이언 고슬링 영화 본 적 없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라라랜드도 안 보셨어요? 저 라라랜드 왜냐면 저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보면 보기 싫어요. 홍대병이요, 홍대병. 네 맞아요. 홍대병이. 남들 다 보면 나는 안 본다 이거지. 네, 그래서 그 요즘 마동석 영화? 네, 사실 안 범죄도시. 봤거든요. 범죄도시. 범죄도시. 네, 그것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네 그랬고 그리고 사실 여기 영화가 진짜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직접적이고 어떻게 누가 투박하죠. 보기에는 투박해요. 촌스럽다고 네네. 할 수도 있는 그런 메시지잖아요. 네. 근데 이 감독이 정말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나 봐요. 맞아. 네, 우리 여성들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 사회에서 국격화된 그런 모습을 살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너의 그 지금 너가 어떤 외모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이런 거는 넌 그냥 너의 존재로서 가장 그냥 존재로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야. 바비는 밥이다. 맞아. 얘기를 그래서 그 하잖아요.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나 봐요. 정말.
그래가지고 막 그 비서이자 엄마인 역할이 사실 말로 다 하잖아요. 그 네, 대사로. 그쵸.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싫어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긴 하거든요. 거업이 엄청 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그 직접적인 뭐 거의 한 5분 넘는 정도의 연설을 근데 네, 저는 맞아요. 되게 좋게 봤거든요. 근데 저도요. 어. 근데 막 계속 여자가 근데 여자가 뭐 이래서 힘들고 막 저래서 힘들고 막 그러고 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말로서 사실 나 리더하기 너무 힘들었어. 그랬더니 리얼 세상에 갔더니 갑자기 MBA 자격증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남자로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니까 자격증 있냐고 하면 비치러 갔더니 그 안전구조사의 그런 그것도 못해. 자격도 못해. 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다시 또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원래 했던 그 해상구조대 역할은 그냥 서 있는 거였어. 그냥 위험이 없거든 바비랜드에서는. 맞아요. 모니터링. 네. 그래가지고 하여튼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촌스럽지만 정말 이 감독이 정말 이거 말하고 싶었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이거 호불호가 있을 만한 일이다라는 얘기 들었고, 근데 사실 거의 마지막에 사실 켄이 가부장제 거기 그 서브타일로 서브타일에 그 번역으로 네. 가부장제라고 말을 쓰더라고요. 네. 그래서 켄이 무튼간에 리얼 세계에서 배운 가부장제를 바비 월드로 가지고 와가지고 바비들을 다 세뇌시켜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바비가 돌아왔을 때 각성시키는 방법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 때리는 것처럼 말 한 번 딱 하면 네. 다시 각성돼서 다시 각성되고 맞아요. 다시 약간의 그 엄마가 아까 했던 연설을 다 똑같이 들려주면 돼. 근데 그것도 나중에는 거의 이제 이게 만화적 그런 것처럼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좀 많이 나갔다. 네. 이 정도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직접적으로 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 저는 이 영화랑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다른 영화는 사실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전달하는 게 더 세련될 수 있지만 이건 이 영화에서는 그게 이 영화의 무드와 연출과 굉장히 잘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딱 하나. 네네. 그 감독이랑 작가가 이 영화를 만들 때 어느 누구의 부류도 상처받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영화를 다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바비한테는 무튼간에 그 마테리라는 헤드쿼터에 있는 그 남자들도 어떻게 보면 적이잖아요. 네. 자기를 다시 상자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켄도 가부장제를 가지고 온 켄도 어떻게 보면 바비한테 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빌런일 수 있죠. 네, 빌런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빌런들을 굉장히 희화화시켰어요. 그 되게 지나가는 동네 바보들처럼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써 관객이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비의 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부류도 되게 뭐 적으로 만들거나 뭔가 적으로 산정하거나 타도해야 될 대상 네. 악으로 네. 설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 그냥 그 스탠스를 잘 맞아요. 잡은 것 같아요. 저도. 네. 그래서 뭐든지 다 조심스럽게 다루려고 했던 게 있는 게 그 지금 마텔이라는 회사도 사실은 지금 아직까지 글로벌리하게 운영이 되는 회사잖아요. 네. 사실 뭐 사업적으로 그들한테 그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이 영화를 답이라는 걸 만들려면. 영화 만들겠다. 그래서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공을 들였고 그다음에 설득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샤이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샤이하지 않게 만들겠다는 거는 그러니까 부끄럽지 않게 하나 뭐 이렇게 뭐 수치심을 느끼지 한계치를 그래서 누르지 않겠다는 네, 거죠. 그게 저는 사실은 페미니즘 우리나라에선 지금 많이 변질이 됐지만 그레타 거익이 생각하는 페미니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단순히 여성주의라고 해서 여성의 뭐 인권이라든지 권리를 향상시켜야 된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고 그 권리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남성의 권리를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대상의 권리를 그러면 뺏어와야 된다가 아니고 다 같이 상승시키고 서로 존중해야 된다는 거 자체가 페미니즘의 저는 기본 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걸 자체를 이제 그레타 거익은
맞아요. 지키고 싶었던 거 음. 같아요. 그래서 페미니스트가 온리 여자만을 위한 그쵸. 그런 그쵸. 의미가 네. 아니고 뭐 남자를 제외하는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퀄리스트 같은 걸로 약간 페미니스트적으로 보는 거 얘기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통째적으로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은 뭐 페미니스트니 뭐 그런 거 다 제외하고 저는 그냥 휴머니스트거든요. 사실 켄과 바비의 역할이 바뀌어도 그 안에 좀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각자 우리 스스로 자주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인간이 되자. 그런 게 이 영화의 저는 큰 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페미니스트나 이런 거는 하나의 큰 케이크에서 그냥 한 피스 부분인 네네.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영화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삶을 사는, 특히 근데 여자의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계속 여기서 얘기하는 그런 비중이나 이런 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아주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긴 감상평. 아 근데 되게 고맙습니다. 저는 좀 유익했던 것 같아요. 고민을 많이 해서 네, 오셔가지고.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제가 좀 약간 희화하려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긴 했는데 좀 길게 하시긴 했지만 네. 방금 얘기하신 게 거의 그 이 영화의 또 다른 주인공 마텔사 CEO 비서 말씀처럼 열렬 토하시니까 왜냐하면 진짜 놀랍다. 네. 제가 왜냐면 그분한테 가장 공감했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왜냐하면 그랬어요. 저희는 어렸을 때 인형을 가지고 놀았던 세대거든요. 그래서 그 인형으로부터 미로도 바뀌었던 세대라서 사실 우리 밥이라는 게 완전히 이 성적인 그거를 막 나타내는 그런 오브제는 아니거든요. 마냥 저희들한테는. 그렇겠죠. 때로는 네. 친구일 수도 있고 네. 그런 거여가지고 사실 그 엄마가 그런 딱 그 중간 있잖아요. 시네타운 3구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으로 완성이 됩니다. 19과 관련한 추억, 일상의 에피소드, 영화 감상평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연애나 잣잣에 관한 고민 사연 보내주시면 저 패스밴더가 해결해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cineton 숫자 39 @gmail.com입니다. 많은 사연 부탁드립니다. 워낙에 다양하고 깊이 해주셔갖고 맞아요. 제가 할 얘기도 거의 다 잡아보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서운해. 좀 서운해. 분량 많이 가져와 버렸어. 그럼 또 살짝 방향 틀어서 또 한남 촌장의 입장에서 일단 뭐 조금 가볍게 가자면은 일단 저는 영화 시작할 때 그 시작 오프닝 씬이 야 인트로 씬 그 봤냐? 여기 야.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거를 패러디 한 거잖아. 오마주 한 오마주했다고 거잖아. 하더라고. 아 음악도 그거 나오지. 맞아요. 둥둥. 난 사실 밥이 따라서 거의 둥. 개봉하자마자 와서 지금 꽤 따라서 돼서 듣더라고. 다시 볼려 했다가 못 봤는데 어쨌든 쏘놨어. 인트로 씬 미쳤다. 그래서 밥이 이렇게 쫙 내려오고 막 거기서 사람들 그 애들이 막 애기 인형 막 부시고 막 확 집어 던지면서 난 그게 뭐가 이게 바비가 쫙 될 줄 알았는데 뭐가 그 되진 않았지. 날아가다가 그 우주선이 되는 것처럼 약간 그게 그냥 밥이 네, 글자로 맞아요. 변했나. 그랬던 하여튼 것 뭔가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갔는데 일단 인트로 씬이 너무 좋아. 거기서부터 나는 이미 이 영화는 뭐 이것만으로 볼이다 싶었고, 사실 그레타 거익 감독은 나는 영화를 거의 못 봤어. 나는 그 뭐 몰리스 플랜인가? 그 그레타 예, 거익 예. 감독이 주연한 영화가 있는데 주연한 영화가 그 영화 너무 좋아갖고 네. 그 다음부터 관심은 있었는데 나오는 영화들이 전부 다 약간 좀 여성 서사 위주라는 소문이 있고 뭐 근데 뭐 너무 뭐 페미 이쪽은 아니라고는 들었지만 메기스 플랜이었네요. 메기스 플랜 내가 몰리라 그랬네요. 네네. 네. 몰린 메기스 플랜 누구야? 완전 웃겨.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 재밌습니다. 그 이후에 나온 영화들이 다 여성 서사 영화들이었고 최근 몇 년간 그 사실 극단적 페미니즘과 미투 열풍이 그때까지만 해도 좀 강하던 시기였어서 사실 궁금은 하고 나 그런 쪽에 관심은 많은데 잘 안 보게 되더라고. 그래갖고 사실 못 봤고요. 아까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일단 제가 보통 영화를 보는 시간이 평일 낮 시간이라서 거의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영화 보고 나오는데
되게 젊은 여자애들이 엄청 많이 온 거예요. 맞아 그날. 맞아. 나도 그랬어. 그래갖고 아니 이 시간에 그리고 원래 그 어린 친구들이 영화를 물론 많이 소비하는 세대이긴 한데 이렇게 압도적으로 여자만 많은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서 이게 뭔가 좀 뭐 처음에 나왔을 때 무슨 뭐 페미 묻었느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는데 뭐 편견 없이 보려고 보긴 했는데 나오면서 나는 그 젊은 어린 여성 친구들이 그들끼리 얘기하는 거를 이렇게 하길래 귀를 기울여서 들었는데 야, 이 친구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아, 이거 남자들이 보면은 완전 짜증나겠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남자들이 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다. 남자들이 전부 다 너무 병신같이 묘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거 그러니까 이들은 페미니즘 영화인 줄 알고 온 거고 거기서 그려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냥 남자들이 다 바보 같고 멍청하고 다 무능력하고 그런 존재로 처음에 나오다가 잠깐 뒤집어 보려고 하다가 악의 입장으로서 세상을 전복하려고 하다가 결국 실패해서 다시 세상은 순리대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쟤네는 영화를 절반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나 혼자 했습니다. 한남 충장이니까. 네. 그러니까 저의 해석은 사실 그 켄이 그 리얼월드에서 가부장제라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바비월드를 가져와서 바비월드를 박살내 버리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그 면역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신대륙에 그냥 조그만한 그 균이 들어와서 완전 몰살시키는 것처럼 바비월드를 이렇게 박살내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전 사실 그거 보면서 그냥 이건 미러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최근에 페미니즘하고 미투 열풍 그리고 뭐 미러링부터 시작했죠. 미러링이 나오고 미투가 나오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들이 엄청난 사회적 문화적 뭐 모든 권력을 다 갖고 막 난도질을 해댔던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네네. 그런 미투 열풍을 보여줬던 최근의 몇 년을 그냥 뒤집어서 미러링으로 난 보여줬다고 그렇게 저 혼자 이건 내피셜인데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됐었거든요. 저는 그냥 보면서 이거네. 그냥 남자 여자만 똑같이 바꿔놓으면 그냥 똑같아요. 그리고 그 바비월드 원래 바비월드에서 처음에 그 바비들이 그 비치발리볼 하고 바비들끼리 막 하이 바비 뭐 이러면서 막 그들끼리 막 주도적으로 막 뭔가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고 켄은 약간 뭐 그냥 배경 NPC 오브제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들이 예전 뭐 80년대 영화, 90년대 영화, 뭐 사실 뭐 탑건도 그랬지. 탑건도 보면은 뭐 여자는 그냥 뭐 섹스의 대상 아니면 뭐 남자들이 막 땀 흘리면서 막 비치발리볼 하고 있을 때 옆에서 좋아하고 여자는 그냥. 옆에서 뭐 이렇게 구경하고 네. 약간 이런 느낌? 뭐 꼭 탑건뿐만 아니더라도 그냥 네. 대부분의 그 시절의 영화들 네. 남자들이 모든 걸 다 하고 여자들은 그냥 옆에서 뭐 치어리딩 하고 네네. 그냥 뭐 음료수 땀 닦아주고 그러다가 보조 뭐 역할 배경이죠 그냥 배경. 보조를 하다가 남자 뭐 1등 짱 먹은 남자가 뭐 제일 이쁜 여자를 성취해서 뭐 섹스하고 그러니까 결국 객체 대상화로밖에 존재를 안 하. 근데 여기서 바비월드에서 켄이 정확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뭐 하는 게 없어. 그냥 바비의 친구 옆에 있는 존재고 그냥 바비들끼리 놀 때는 남자들끼리 술 마시고 놀 때는 그냥 놀다가 네. 여자가 필요할 때는 그냥 찾아가는 그러니까 정말 그 전형적인 옛날 그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필요할 때 그냥 불러서 그냥 써먹고 필요 없을 때 넌 집에 가서 자. 우리끼리 놀 거야. 우리 여자들끼리 하는데 어디 남자가 끼어들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아까 마태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레타 거윅 감독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남자들을 뭐 저렇게 멍청이 취급하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사람은 애초에 이 영화를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런 안 보고- 식의 안 보고 욕을 태도만 하겠지. 가지고 안 보고 그냥 별점태라고 그렇게 하겠죠. 별점 보니까 남자는 한 6점대였는데 여자는 8점인가 9점대.
저는 이게 뭐 여자가 더 우월해야 된다, 뭐 우월하다, 뭐 그런 내용을 전혀 안 보이고 정말 밸런스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아서 어느 한쪽 뭐 당연히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뭐 남자가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여자들이 조금 생각이 없어 보이게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는 주는데 그게 그게 그러니까 우열하다 열등하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뭐 각자의 특성이 있고 뭐 사실 누구나 뭐 생각에 의해서 행동이 바뀌거나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각자의 장점을 살려서 조화롭게 살자라는 굉장히 이게 엄청 뻔한 결론과 맞아요. 너무 뻔하잖아. 맞아요. 그쵸, 네. 근데 사실 이거 말고 이 이상 뭐 이거보다 나은 결론이 없어. 이 이상의 뭔가 다른 세상을 꿈꿔서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은 뭐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는 뭐 그렇게 뭐 비난하진 않을 텐데 뭐 어떡할 건데 뭐 남자 다 죽이고 뭐 여자들끼리 살 거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실 페미니즘 주장하는 사람들이 뭘 주장하는지도 모르겠고 자신들의 주장이 정말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멍청한 주장인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저는 좀 페미니즘 주장하는 사람들 사실 좀 우습게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해갖고 절대 못 이겨요. 그러니까 뭐 내가 남자기 때문에 페미를 까고 여성을 까면 되게 꼴이 우습기 때문에 잘 이런 얘기를 못하고 안 하는 것 뿐이지 사실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도 안 되거든. 여자가 하는 건 다 되고 남자가 하는 건 다 안 된대. 지금 뭐 남자가 더 많은 기득권을 갖고 있고 그걸 향유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게 옳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뺏어갖고 여자한테 무조건 주고 남자 아무것도 하지 마. 이거는 더 폭력적이고 그렇죠. 답이 될 수 없으니까. 거기까지만 됐습니다. 일단 네. 다음엔 칼로 맞을 것 같아가지고. 뭐 어차피 뭐 지금 뭐 노리고 있는 세력이 한두 개가 아니어가지고. 저희는 뭐저 백사모부터 백사모부터 시작해서 뭐 다 들어와. 네. 들어오라. 네, 서머님도 한번 이야기해 주실까요? 일단은 뭐 포스터나 이런 거에서부터 이제 비주얼로 이 핑크색으로 압도해버린 이 영화가 사실은 그 바비랜드 자체가 너무 로망이었어요. 그거 다 갖고 싶었거든. 아 정말. 근데 그 비싸서 엄마가 안 사줬거든요. 오. 바비 인형 하나도 비싼데. 그러니까 저 거기 남자로 인형에- 살아온 저는 그런 바비랜드 같은 느낌을 그냥 어렴풋이 그러니까 지나치면서만 봤지 정말 세세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을지는 진짜 몰랐네요. 너무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6살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6살 유치원 크리스마스 선물로 뭘 갖고 싶은지 그림을 그리라 그래갖고 저는 인형의 집을 분명히 그려놨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엄마들한테 보내줘요. 그래서 이거를 산타 할아버지가 오실 거니까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것처럼 해서 맞아. 해주거든요. 난 분명히 인형의 집을 그렸는데 엄마가 물감을 줬어. 저는 죄송한데 정확하게 똑같은 인형의 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역시 있는 그리고 집인가? 나는 바비도 못 갖고 들어갔어. 바비는 비쌌어. 맞아. 그래서 저는 미미 뭐 이런 거. 미미, 주주. 주주. 맞아. 짭짭. 한국형. K-바비. 오로라 뭐 이런 데서 나온. 근데 바비는 구경도 못해. 근데 실제로 바비가 있긴 했는데 그 어린 마음에도 나는 바비보다는 주주랑 미미가 더 예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인형이라는 게 어떤 그 정말 나의 아이디얼한 어떤 상징이라기보다 아까 마태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친구이자 이런 것처럼 내가 되게 나를 동일시 시킬 수 있는 어떤 그 감정이입이 되는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되게 비슷하게 생긴 애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인형처럼 생겼다는 건가?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비슷하게 돼요. 생긴 나 우리 집에 그런 거 있었는데 그 못난 인형이라고. 그거 잘못. 그거 왠지 정의 같죠? 에? 그 인형의 정의 같죠? 본인 얘기하시는 거 아니? 그래서 이렇게 처음 그 등장 씬부터 해서 너무 이렇게 황홀했죠. 저 차도 타보고 싶었고, 맞아, 저 맞아, 옷도 맞아. 입어보고 싶었고, 저 침대 저 이불 그 반짝반짝하는 뭐
하트표 이불이었나? 막 이런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이 바비가 영화가 그냥 바비랜드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바비들의 어떤 그런 일상의 얘기가 아니고 가장 전형 여성을 오히려 좀 그런 식으로 특정화 시켰다라고 비판을 받는 그 바비를 가지고 여성 문제를 다시 전복시키는 어떤 이슈를 제기했던 것만 해도 나는 그 이 영화는 그냥 이미 그냥 맞아. 그 몫을 다 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 바비를 주제를 가지고 영화가 나오기가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실제로 북미에서는 지금 막 영화를 보러 갈 때 정말 저도 지금 요즘 발톱을 핑크색으로 칠했는데 저처럼 이렇게 딸기 우유색 핑크가 아니고 핫핑크 막 정말 막 그런 소품들을 가지고 영화를 관람하고 인증을 하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지금 바비 관람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열풍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고 나서 조금 반성이 되더라고요. 제가 여태까지 그 페미니즘이나 이런 여성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극단적인 페미니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우리나라 사회에서의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공감을 얻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내가 페미니스트라고 한들 세상이 변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적당히 내가 알면서도 속아주고 뭐 그런 식의 어떤 그냥 여성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나? 그러니까 회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아까 미스 아메리카 뭐죠? 배우 이름 아메리카인데 그 비서가 네, 비서가 엄마가 정말 이렇게 떠먹여 주듯이 여성이 어떻게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지 얘기를 하잖아요. 정말 처음엔 약간 왜 저래 약간 민망한데 이런데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저의 삶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되게 공감이 좀 많이 가서 이거는 되게 정말 좀 전 세대가 그다음에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 저처럼 지금 좀 외면하고 있었던 사람,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한테 조금 생각해보는 어떤 그거를 던져준 그런 입문서 같은 그런 역할을 영화가 하지 않나라는 측면에서 또 하나 영화의 어떤 좀 의미가 저는 있었다고 보여져요. 실제로 진짜 북미에서는 이게 그냥 바비 인형 얘기인 줄 알고 애기들이 막 갔는데 너무 막 심각한 얘기에다가 막 인형 막 부시고 첫 장면부터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씬 있잖아요. 리얼 월드에 가서 자기 주인인 줄 알고 그 중학생 애기를 찾아가는데 중학생 애기가 되게 매몰차게 이야기를 해요. 욕도 하잖아요. 네가 전형적인 여성의 어떤 상을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여성의 위치가 뭐 되게 성적 대상으로만 그려지고 그런다. 뭐 그런 식의 이야기를 좀 하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되게 좀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영화. 제가 이제 사실은 대학교 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또 사회에 와서는 적당히 순응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다시 한번 좀 저를 이렇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는 내가 어떤 애티튜드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고민하게끔 아직 저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 악몽을 꾸고 눈을 떠졌는데 무슨 꿈 꿨어요? 스토커가 우리 집에 내가 지문을 두고 왔는데 스토커가 우리 집에 앉아 있는 거야. 오, 무섭다. 근데 얘가 내가 한때 약간 좀 온정을 베풀었던 실제 친구였던 거야. 아니 실제 있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을 상상 속 인물이었네. 상상. 그래서 내가 막 이렇게 그 사람을 유인해가지고 밖으로 일단 막 끄집어냈어. 겨우 이제 끄집어내서 1층으로 내려다 보내고 그래서 나는 계단으로 미친 듯이 뛰어 올라와서 문을 닫아버리는 그 꿈을 꾸고 너무 또 꿈 얘기. 그래서 일어나서 그 꿈하고는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제가 책이 한 5년 전에 사놨던 나쁜 페미니스트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되게 글로벌리하게 되게 핫했던 유명한 책입니다. 근데 사놓고 안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지금 한 1장 정도를 읽고 왔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나도 좀 페미니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다 생각이 좀 들게 만들었어요. 그 바비가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뭐 인생 영화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인생을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인 건 거잖아요. 영화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냐, 그쵸. 어떤 영향을 주냐인데 바비가 그런 측면에서 저한테 좀 영향을 주는 영화가 된 것 같아요. 작품성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맞아. 저는
저는 사실 그렇게 재미있게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첫 씬이랑 마지막 씬은 꽤 좋았어요. 그러니까 첫 씬에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패러디하면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코미디 영화 나 이거 코미디 영화니까 한번 즐겨봐 이렇게 Let's get it 이런 느낌으로 딱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씬이 좋았고 마지막에 그 마고로비 그러니까 전형적인 바비가 바보 아니고 바비가 그 이제 인간으로서 이제 변함을 이제 본인이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그 인간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게 그 엄마가 했던 생각들, 우울한 생각들, 죽음도 난 앞으로 이제 죽을 날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딸의 어떤 그 짜증과 이런 것들을 또 받아내야 되는 거고, 내 몸에 늘어나는 셀룰라이트들도 계속 걱정을 해야 되는 거고, 노화도 있을 것이고. 네, 그게 이제 리얼 월드로 진짜 현실이 사람이 되는 그런 씬인 거죠. 그래서 그게 어떤 그 외부의 목소리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그러니까 눈을 감았다 이렇게 뜨면 그 인간이 되는 그런 이렇게 신으로 연결이 되는 건데 그게 이제 본인의 각성, 그러니까 내면으로부터 이렇게 나는 받아들이겠다라고 생각을 함으로써 그 현실을 그대로 오롯이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꽤 그 씬, 이렇게 마지막 씬이 꽤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산부인과 간신. 산부인과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산부인과까지 이어지는 거죠. 근데 이게 중간에 나오는 그 씬바이 씬이 너무 안 붙어가지고 좀 그런 점들이 좀 멍성했던 것 같은데 그게 뭐 약간 그 로봇이란다. 그 장난감에 약간 그 엉성한 느낌을 그게 구성으로 표현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뭐 진짜 잘 받아들인다고 치면 아닌 것 같네요. 네, 근데 아닌 것 같아서 좀 그냥 그랬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그 막 일장 연설하는 씬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는 저도 이런 생각을 해서 내가 그러니까 여성으로서의 삶을 저는 모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만 생각하고 사는데 뭐 남성 여성을 떠나서 그냥 그 삶에 대해서 뭐 공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여성으로서의 삶은 대부분 저렇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은 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컨셉이 너무 강해서인지 좀 메시지들이 좀 약간 투박하게 좀 이렇게 날이 서 있었던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맞아. 그런 투박하고 그런 날선 메시지랄까? 어쨌든 그 투박한 날것의 메시지가 그대로 직설적으로 전달이 되는 부분 때문에 네. 그런 게 그냥 사실 어쩔 수 없이 네네. 우리 남자 입장에서 이게 되게 불편하고 싫고 남자에 대한 불만으로 받아들여지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그러니까요. 거업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안 보게 되니까 싫어하고 이거 자체를 좀 불편해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진 않아. 나는 되게 좋았거든. 근데 거업은 약간 그런 거에 병적으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뭐 밀어내려고 그런 것도 하는. 아까 그런 게 있어요. 싫어하신다. 아니에요. 가끔 호불호가 있는 행동을 한다. 그 정도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바비랜드 자체가 그 우리가 흔히들 보는 미디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이럴 거야라고 상상하는 어떤 진짜 언리얼 월드에서 벌어지는 일들인 거고 그거는 현실이 아니야. 근데 현실은 여기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거울 세계라고 하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거울 세계를 얘기한 철학자가 누구였더라. 어쨌든 그것처럼, 그러니까 이 현실 세계와 거울 세계가 있으면은 서로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를 비추는, 현실에서는 거울 세계를 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고,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바비랜드가 변하면은 현실 세계가 바뀌잖아. 거기에 맞춰갖고 양쪽이 영향을 주고받고 현실 세계에서 이 바비의 주인이 이상하게 갖고 놀면은 이상한 바비가 되고 다른 생각이 품게 되고 그런 부분들을 뭐 미디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상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런 하나의 다른 공간을 설정을 함으로 사실 SF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도 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현실을 다른 여긴 현실이 아니야 하면서
다른 걸 보여줬는데 보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이거 현실을 그냥 이렇게 네. 표현했구나라는 걸 그냥 자연스럽게 깨달아가면서 사실 네. 사람들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바뀌는 게 사실 이런 영화들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이 네. 영화는 그냥 굉장히 훌륭하게 잘 해냈다라고 맞아요. 네.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구조적으로는 약간 그런 게 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시네타운 3부는 여러분들의 다양한 사연으로 완성이 됩니다. 나인틴과 관련한 추억, 일상의 에피소드, 영화 감상평까지 부탁드립니다. 이메일 주소는 cinetown 숫자 39@gmail.com입니다. 많은 사연 보내주세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러면은 이제 좀 외적으로 넘어가서 지금 2023년에 지금 이 페미니즘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각자 뭐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될까? 근데 목표 형님은 되게 많이 아까 얘기하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이미 페미니즘 얘기는 많이 해서 네. 그리고 지금 왜 굉장히 유명한 경구라고 할까 페미니즘 하시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싫어하는 멘트 중에 이거 뭐 유시민 선생님이 하신 건데 뭐 지금 커다란 쓰나미가 몰아닥치고 있는데 뭐 해변가에서 조개 줍고 앉아 있는 이게 페미니스트 같다라는 얘기를 예전에 그뭐 MB 때인가 어목했던 시절에 한 적이 있는데 그냥 저도 좋은 비유나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비하적인 부분도 있고 네. 뭐 단어 선택도 그렇고 근데 그 아이디어만큼은 나는 동의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정말 지금 상황이 사실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엄혹한 해방 이후 가장 말도 안 되는 정권이 그런 것 들어와 같아요. 있는 상황인데 뭐 그러니까 전 정권 때는 그렇게 난리치고 뭐 요만큼만 잘못해도 뭐 잡아 죽일 것처럼 막 대동단결해서 뭐 그렇게 아예 그냥 사회적으로 인격 몰살을 시켜버리고 그러던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막 무도하게 하고 조금만 까불면은 쥐들이 다칠 것 같으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상황을 난 도저히 너무 힘들어. 근데 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전 정권에 있을 때, 그러니까 언론이나 아니면 그 반대 세력들이 이거를 너무 정쟁으로 키우려고 일부러 혐오의 단어들을 좀 많이 더 끄집어내고, 물론 이제 그 단어들 자체가 그들을 레디컬을 하다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니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은 뭐 어떤 주의나 뭐 세력으로 봐주면 안 됩니다. 네네. 네. 그냥 저는 메갈이라고 할게요. 네. 네, 메갈이나 워마드나 저는 그들을 페미니즘이라고 규정짓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들은 페미라고 이렇게 뭐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게 페미니즘이 그 처음에 나왔던 울부짖었던 그 목소리와 같냐라고 따져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좀 과하게 말해서 그냥 범죄 집단이라고 해도 저도 그냥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현대 사회의 테러리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 때문에 이 그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오히려 전 잦아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해피 같이 말을 섞고 싶지 않았어요. 되게 민감한 소재가 돼버렸으니까 이제 막 여성 인권 하면 저 페미 그러니까 예. 꼴페미 취급하고 트페미 취급하고 약간 불편해지고 되게 말할 때.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를 못 꺼내게 만들어 버린 거죠. 그들의 영향이 가장 컸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거기로 이제 막 그 이제 남자들 중에서도 뭐 요즘 뭐 신남연대 뭐 이런 애들이 깝치더라고요. 뭐 이런 애들이 막 잡아 죽일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강대강으로 이렇게 붙다 보니까 이슈가 그냥 남들이 진짜 이거에 관심 없는 사람들 봤을 때는 다 꼴보기 싫어라고 그냥 생각이 들고 아예 그 얘기조차 꺼내기 싫어하는 그 이슈로 그냥 변해버렸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점에서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영화가 나와서 한번 다시 좀 여성 인권에 대해서 논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 좀 의미가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전 되려 사실 좀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뭐 극단적 페미니스트 뭐 이런 것도 아닌데 그냥 F자만 들어도 그 극단적인 그 남성들이 쏟아내는 게 되게 폭력적이거든요. 네. 저같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은 또 되게 말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무서워요. 네. 그래서 저 페미니스트인데 페미니스트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변절됐어요. 그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모든 여자들은 다 페미니스트죠 사실은. 그렇죠. 자기 인권을 나 저 인권 포기하고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죠. 네, 페미는 그냥 되게 극렬분자라고 이렇게 분류가 돼버리다 보니까 그 단어 자체를 걔네들이 오염을 시켜버린 것 같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대발에 한번 죽어야지. 어디 여자가 이렇게 이런데 그런 식으로 그냥 죽어야지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어떤 주의 주장 기집애가 아닌 게 얼마나 주의 다행이지. 주장이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까지 현대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도 부정하면 안 되는 몇 가지 원칙과 약속. 그러니까 모두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속과 것들을 그런 지금까지 이뤄온 성취들을 뒤집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주장을 하든지 간에 뭐 맞아요. 어떤 주장이나 어떤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쉽게 극단적 페미니스트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인권보다 여성권을 높게 생각해.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내가 얘기했던 그런 모두가 공동으로 인정하는 그 가치들은 사실 생각을 전부터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1번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가치가 뭐 이거보다 더 나은 아이디어가 뭐 나중에 생길 수 있을진 모르겠으나 어쨌든 아직까지 인류가 발명해낸 아이디어 중에선 민주주의가 가장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렇죠. 민주주의라는 게 그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이나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옳다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기본은 인본주의고 사람의 목숨과 사람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주는 게 맞는 건데 네. 그러니까 다수를 존중하되 소수를 뭐 떨궈서도 같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국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다양성, 민주주의, 인권 이런 부분들이 네. 지금까지 인류가 발명해낸 것 중에서 가장 무엇 인간의 목숨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떤 주의 주장을 위해서도 사람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사람의 목숨이 우선이다. 이런 것들이 다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데 지금 이런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뭐 단순히 레디컬 페미니즘뿐만 아니고 뭐 나치즘이나 뭐 아직도 뭐 이상한 얘기 하는 애들 뭐 그렇죠. 골방에서 뭐 여포들 뭐 이상한 주장하는 사람들 많죠. 뭐 그 나름의 일리가 있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를 건드리고 이거를 자기가 찾는 주장이 이런 뭐 민주주의나 인간의 가치, 인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어. 뭐 어떤 주장이든. 근데 내가 뭐 계속 극페미만 까긴 한데 그들이 주장하는 바는 그게 더 우선 이거야. 왜 이렇게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성들이 무시당했으니까 우리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서 남자들 무시해도 된다. 그러니까 결국 혐오를 더 조장하고 네. 폭력을 더 결국 사회를 더 안 좋은 사회로 만들 뿐이야. 내가 볼 때는. 결국은 화합을 하고 서로 대화를 하고 어쨌든 아까 목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남자 다 없이 여자만 살고 이런 사회가 될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살아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냐고 상상할 수 있냐고. 내가 볼 땐 뭐 남자들은 그럼 예를 들어서 다 쓸모 없으니까 뭐 매트릭스에 그 뭐 건전지 찾고 뭐 정자만 좀 뽑아갖고 여자들끼리 이렇게 뭐 잘하고 뭐 여자들끼리 살고 남자는 또 이렇게 식물처럼 키우고 이거를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할 수도 없겠지만 그게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자들끼리 살아도 여자들끼리만 있으면 아마 똑같은 그 안에서 또 다른 형태의 폭력과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 형태의 이런 억압이 분명히 생겨날 거야.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남성 여성 진짜 너무 이렇게 구분지면서 하는 게 정말 무의미한 게 남성의 인권이 좋아지고 남성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면 그 남성이 같은 가족 구성원으로 있는 여성도 같이 살기 좋아지는 거고 네. 여성도 마찬가지죠. 여성의 인권이 좋아지면 남성 구성원이 당연히 그 혜택을 같이 보겠죠. 그렇죠. 네, 같이 네.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건 건데 네, 네. 그거를 딱 이렇게 이분법화, 성별로 이분법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 서희초 초등학교 사건을 통해서 그 많이 얘기 나오는 게 학생 인권, 네.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이게 뭐 교사의 인권이 교권이 침해돼 갖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으니까 그러니까 학생 인권을 빼앗고 다시 교권을 이빨에 높여갖고 예전처럼 뭐 학생 패고 이런. 근데 그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나오잖아. 인권이란 거는 어느 한쪽을 뺏는다고 다른 한쪽이 그렇죠. 높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인권은 논 제로섬 게임으로 가야 돼서 네. 학생의 인권도 증진시키고 교사의 인권도 더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가서 그러니까 그 규칙이 없어지고 지금 교사 학생을 통제할 수단을 잃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지. 결국 남자 여자 문제도 마찬가지인 게 어느 한쪽에 주도권을 뭐 뺏어갖고 그럼 다 뺏어서 이쪽에 주면은 그럼 옳은 거냐?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결국은 평등하게 각자의 장단점을 살려서 뭐 남자들이 군대 가는 게 난 맞아. 남자들이 더 신체적으로 강하니까 네네. 남자들이 군대 가서 뭐 그런 일 하고 여성들은 여성들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일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각자 성 역할을 분배해서 더 네. 좋은 세상을 만드는 쪽으로 화합해서 가는 이거 너무 뭐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사실 이 방법밖에 없다니까. 네. 예,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 같이 화합하고 살아야죠. 페미니즘 여기는 시간이 네, 이 정도만 하고요. 우리가 준비한 게 많았는데 네. 영화 얘기도 하려고 그랬고, 그러니까 영화 음악 얘기도 하려고 그랬고, 음악 뭐 얘기 좀 그런데. 할까요? 네. 저희 그런 거 한번 짚어보려고요. 각자 이제 여성 영화라고 짚어볼 만한 게 좀 꽤 있었는데, 제목 수준으로 한번 해볼까요? 네, 네네. 하나씩 한번 대고, 네, 하나씩 한번 대고. 원래는 저는 이거를 어디까지가 여성 영화일까요? 이거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시간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니까. 여성 영화의 정의? 네, 원래 그러니까 그런 뭐 거를. 범주화를 한번 그렇죠. 해봐. 그러니까 뭐 여성이 주인공이면 길어질 되는 것 거냐. 같네요. 근데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건 아니죠. 그냥 하나씩만 꼽아봅시다. 여성 영화. 저는 어쨌든 여성 서사가 담긴 영화가 여성 영화라고 네. 보고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최근에 본 영화가 이제 그레타 거익이 나오는 우리의 20세기. 좋죠. 네, 그 넷플릭스에 있고요. 이게 각본상 노미네이트도 저기 아카데미에 됐기도 하고. 네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네트 제목 베닝. 수준으로.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볼. 그럼 좋은 영화 저 감사합니다. 할게요. 예. 저는 2022년작 로스트 로터라고 로스트 도터. 네. 혹시 이거 했었나요? 아직 안 아니죠. 했어요. 네. 네, 그 여기 매기 질레널이 감독하고 올리비아 콜맨이 주인을 했던. 아, 네네. 올리비아 콜맨. 네, 그래서 딸과 네네 어머니. 맞아요. 이렇게 과연 모성애는 무엇인가? 우리가 너무 사회가 모성애를 공격적으로 강요하는 건 아닌가? 이런 내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목 수준으로. 제가 한번 내요 저 흔히들 꼽을 것 같긴 한데 에일리언 하겠습니다. 네, 에일리언이 물론 그냥 괴수 영화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남성의 폭력에 대항하는 어떤 여성의 네. 연대라고 볼 수도 있지. 네, 네. 그렇게 볼수 있어서. 연대와 뭐 디자인 자체가 남성의 성기에서 그러니까. 나왔다라고 하죠. 그래서 네, 저는 에일리언 되게 쉽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런 메시지를 생각하지 않고도 쉽게 볼 수 있어서 그리고 아직까지도 뭐 계속 시리즈가 나오는 프랜차이즈 빅 프랜차이즈 중에 하나고요. 저는 여성 영화를 그렇게 좋은 여성 영화를 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바비 좋았고 그 전엔 델마 루이스 정도밖에 진짜로 뭐 그 좋은 영화라고 할 만한 거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같은 좀 맥락이 비슷하진 않은데 우리가 그때 쌍년 특집은 했는데 쌍놈 특집 못했잖아요. 네. 너무 그러니까 많아서 그래 그건. 쌍놈 다 쌍놈이라서. 다 쌍놈에서 그런가? 그러니까 그게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그 이 여성주의 여성 영화 그다음에 뭐 쌍놈을 다룰 만한 어떤 그런 서사가 있는 영화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저 없지 이번에 않나 밀수도 들었어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오 맞아요. 그 얘기 밀수 맞아 그 좋아요. 얘기 하려고 했는데. 그러네. 저도
맞아. 아, 밀수를 까먹었네. 제목 수준으로 얘기하시라니까요. 네, 밀수. 밀수. 끝. 네, 프란시스님. 부지영 감독이 연출하고 신미나 공효진 나온 지금 우리 이대로가 좋아요. 아, 그 포스터가 소녀 두 명이 그러니까 마주보고 있는. 예. 네, 맞아요. 실제로 그냥 내용은 특별하고 이지멉 잔잔한데 그렇게 여자 두 명이 대놓고 나온 건 전 거의 처음 봤던 것 같아요. 주연이 누구라고요? 신미나 신민아랑 공효진. 공식. 물론 배우에 대한 또 애착도 있고. 맞죠. 네. 그런 영화가 있었군요. 예. 아, 제가 추천드렸던 우리 20세기가 영문 제목은 20th Century Woman, 위민인가요? 저 그 영화 좋아해요. 네. 근데 위민이었는데 한국어로 이제 제목이 타이틀로 바꾸면서 우리라고 이제 바뀌긴 했는데 아무튼 저희 오늘은 꼭 볼보 별점을 한번 합시다. 네, 오늘은 꼭 하는 걸로 항상 합시다. 시간이 모자라고 못했는데 그 전에- 영화 같은 경우에는 네. 또 최신작이기도 하고 해서 꼭 그렇죠. 그렇죠. 볼보 별점 나중에 네, 하시죠. 네. 그 전에 그 영화 OST 관련해서 네, 프란시스님이 못할 거 한번-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특이하게 영화 음악가가 안 붙고 네. 그 브루노 마스가 맨날 작업하던 마크 론슨이라는 프로듀서 겸 뭐 모델도 하고 별걸 다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랑 평소에 그 사람이랑 작업하던 또 프로듀서 한 명이 더 있어요. 진짜 난놈이죠, 난놈. 그치. 그 누구지? 앤드류 라이엇인가? 앤드류 가필드. 네, 앤드류 가필드는 배우고 갑자기 까먹었네. 하여튼 천지소년. 앤드류 모시기가 둘이 콤비로 작업을 했고 주제곡은 확실히 이거는 작정을 하고 나온 것 같은데 두아리파가 했어요. 두아리파는 워낙 본인들도 자기가 페미니스트 밝힐 정도로 여성 서사에 되게 강하게 욕심 부리는 사람이라서 두아리파가 거기 바비에서 인어공주. 인어공주로 나오죠. 나오기도 했고 아, 맞다. 아, 주제가까지 그래, 애초에 존시나. 여기 정신아 나오고. 여기 혹시나 큰 역시나 존시나. 프로덕션이 있는데도 그러니까 강행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저는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 바비월드 리메이크가 리키 미네즈가 붙으면서 완전 힙합이 됐더라고. 맞아요. 그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나왔었죠. 원래 아쿠아 아쿠아 노래를 그런 게 나왔었나? 아쿠아 노래가 그런 거 한번 같은데. 이렇게 어. 그거였는데 그 여기에 메인으로 쓰인 건 되게 힙합이 돼버렸더라고. 덥스텝 힙합이 됐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잘 못 들을 것 같은 노래가 그 50-50 노래가 들어갔는데 어쩐지. 들어갔어요? 네.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러니까 이걸 뮤직비디오를 못 하면서 찍었고. 워너브라더스가 탐을 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쩐지 나 되게 50-50스러운 노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들어갔어요? 디지털로만 공개가 되고 노래는 들어갔고 음반에는 아예 안 실리고 미국 한정판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음악은 이것 빼고 특별한 건 없어요. 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코어 음악가가 붙질 않아서 예. 그 정도만 마크 론슨만 아셔도 뭐 어디 가서 앤드류 얘기하시는데. 와이엇. 네네. 앤드류 와이엇. 네. 네. 마크 론슨 노래는 한번 쭉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타운 펑크 업타운 펑크. 같은 디스코에 대해 강한 사람이에요. 네. 다 누구나 한 번씩 들어봤을 만한 노래들을 많이 했으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잣잣 해주세요. 자자. 네. 빨리 해주세요. 가시죠. 시간 아까 없어요. 뭐. 있습니까? 자자 다들 혹시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자자 여기서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자이나가 없는데 어떻게 자짜시 되죠? 그 바비는 마지막에 어떤 러시아인가. 아이의 어떤 남자의 아이를 임신한 거죠? 아니 그 그건 임신한 게 거 아니라 아니에요? 네. 생식기를 이제 만들러 간 네. 거 아닐까요? 그런 나 거예요? 그렇게 그런 생각해.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 거 제 인간으로서 삶을 살고 싶은. 제가 자짜 교수로서 사실 좀 반성을 하고 있어요. 저 이 부분 지난번에도 컷해주세요. 사실 못하고 또 이거 컸거든요. 아니 안 돼. 그래서 어떻게든 자짜를 만들어내겠다. 앞으로 자짜를 패스하는 일이 없도록 영화 선정 좀 잘 부탁드리고요. 이름이 패스밴더니까 패스해도 네, 됩니다. 안 됩니다. 이번 영화의 자짜는 저는 약간 뭔가 좀 인문학적인 고찰을 집어넣어 봤어요. 네. 그래서 우리 중국의 류신 선생님이 쓴 단편 소설 고향이라는 소설에 나오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경구거든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땅 위의 길과 같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 이거 저 페이스북에도 사실 메인에다 걸어놓은 제가 오. 되게 좋아하는 말이거든요. 저 네. 빨갱이다 보니까 네. 이상주의자라서. 네네. 근데 여기서 이 류신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원래 길은 없지만 사람들이 걸어가면은 길을 만드는 거죠. 아유, 또 빵 터지시네. 감성 있으시네. 빌드업을 하시는 게 예. 너무 웃겨서. 마거 로비가 그 부인가를 가서
성기를 만들잖아요. 네. 성기 만들어준 의사하고. 하하. 맞아. 거기서 바로 그렇죠. 잘 만들어졌는지도 확인해야 되니까. 테스트를 한번 해봐야지. 일단 만들었는데 거기서 야 내가 만들긴 했지만 넌 아직 여자가 되지 않았어. 왜 속삭여? 꼬시는 중이니까. 아, 꼬시는. 그러면 나 된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니야. 이러면서 가만 있어봐. 이러면서 길을 이렇게 없는 땅 위에 길이 없는데 사람이 길을 왔다 갔다 하면 길이 되는 뭐 그런 겁니다. 예, 네. 왔다 갔다 했다. 첫눈을 밟았다 어쨌든. 여성분사 그렇게 얘기하다가 여기서 빠르게. 아유 근데 뭐 와, 의사도 기발하다. 시적이죠. 문학적인 길을 좀 만들었다. 인문학적으로 좀 와. 봐주십시오. 예. 진짜. 의사가 이렇게 와. 했는데 마고로비잖아. 네, 그렇죠. 참어 못 참어. 참어. 마고로비인데. 못 참지. 네, 못 참죠. 사랑하죠 바로. 그런 걸로.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넘어갑시다. 네, 그러면 오늘은 꼭 기필코 하겠다는 볼보 별점 네.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마태님 없으세요? 마태님 첫째? 이 영화. 근데 이 영화는 좀 힘들어 네. 찾아내기가. 생각도 못했어요. 사실 그리고 성기가 없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근데 사실 자짜는 그래비티 아니고 나사는 어떻게 쓰고 그럼? 여기 바비하고 켄밖에 없다고 하지만 네. 앨런이 있어. 앨런도 있죠. 저그 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는데. 앨런이 시간이 안 약간 되네요. 게이를 뜻하는 맞아요. 게이 그런 남성 거겠죠. 그런 네. 그런 거 있어서 네. 앨런이 켄이랑 이렇게 좀 뭔가 있지 않았을까. 그거는 뭐 어느 캔이요? 너무 여러 캔. 여러 여러 캔가. 캔스. 이런 캔이나 캔오프 아니 뭐지? 캔오프라고 해야 되나? 캔오프라고 마지막에 캔오프. 깨알로 돼. 캐스텀 러빙 유네 그러고 있어 그래도. 그거 진짜 웃겼죠 마지막에. 캔오프에 예. 그 관객들도 빵 그쵸? 터졌어요. 예. 예, 앨런 얘기도 사실 좀 할 얘기가 많은데 맞아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 아니 뭐 좀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간단하게 하고 시간 넘어가셔도 있어요. 될 것 같아요. 네. 그래 앨런 얘기 뭐 짧게. 아니 저는 그냥 궁금했어요. 그냥 이 사람이 이 역할로서 왜 들어가져 있는지를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켄은 사실 켄 자체도 바비의 친구인 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적인 애가 아니고 그냥 예. 그러니까 뭐 오브제처럼. 예. 근데 켄도 그런데 심지어 앨런은 켄의 친구야. 맞아. 그러니까 더더욱 뭐 어떤 기능 그러니까 심지어 켄은 바비의 어떻게 보면은 뭐 성적인 대상이든 아니면 뭐 그냥 뭐 친구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거라도 될 수 있는데 앨런은 그거조차 못해. 친구의 친구. 앨런의 존재 이유는 그냥 켄 혼자 드니까 좀 그런 것 같아갖고 하나 만든 게 앨런인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앨런이 되게 진짜 찌질이 중에서 아니, 켄도 찌질한데 더 상찌질로 나오는데 그 켄돔에서 리얼월드로 가는 도중에 남자들이 막아서니까 갑자기 막 쓱 나와갖고 맞아. 싸움을 다 하는데 좋지. 다 우드려 패죠. 다 우드려 패고 네. 그러니까 이 모습이 사실 이것도 뭐 저기 대물 시네마에서 들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영대 박사가 그런 얘기 하던데 그냥 여자들이 생각하는 스윗남 아니면 뭐 게이란 건 사실 내 표현이고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냥 스윗남이 앨런이다. 그래서 공감도 잘 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협조적이잖아요. 스윗남이란 게 정말 이건 정말 기능적으로만 존재하는 남자. 아.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있는 남자인 거야. 존재하지 않는 남자친. 존재하지 않는데 개인 정말 내가 남자친. 필요할 때 그냥 써먹을 수 있는 남자. 그러니까 켄은 약간 성적인 대상이 될 수 있는 수준의 남자인데 앨런은 그야말로 도구네요. 정말 도구에 가까운. 그러니까 켄은 뭔가 감정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는 사람인 거고. 근데 이것조차도 나는 미러링으로 해서 남자들이 볼 때도 그런 거 있잖아. 여자나 여성 성적인 대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있고 예. 정말 그냥 기능적으로 여자로서 필요할 때 갖다 쓰는 여자. 갖다 쓴다고. 아이고 뭐 어쨌든 간에. 근데 필요할 때 쓰면은 막 여태까지 페미니즘 얘기했는데 바보보다 더 심한데요? 그런가요? 갖다 쓴다는 표현은 좀 예. 갖다 쓰다니요. 너무 하시네. 차각차각 해주시고요. 물건인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렌은 갑자기 남자의 힘이 필요할 때 갑자기 막 싸움을 잘하잖아. 진짜. 네. 그런 것처럼 여성의 뭔가 조언이나 여성의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아니면 내 여자친구한테 뭐 선물을 사고 싶은데 야 네가 골라줘. 약간 뭐 이럴 때 되게 무례한 짓인데 그런 거를 예를 들어 남자가 요청하면 그거를 그냥 해주는 그런 걸 호구네, 해주는. 호구. 정말 호구. 근데 그거를 그냥 여기서는
똑같이 뒤집어서 그런 앨런은 그런 존재가 아닌가. 저는 그냥 그래서 게이로 봐갖고 켄의 뒤를 호시탐탐 노리는 약간 그런 존재로. 너무 길게 한 것 같은데 빨리 갑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태님부터 볼고 결정. 저는 3.5 볼이요. 아, 3.5. 확실히 호불호가 있는 네. 영화여가지고 네, 네. 네, 3.5 드립니다. 네, 3.5. 그러면 썸머님. 저도 3.5 볼이고요. 네. 저 이거를 남자친구랑 같이 보자고 하기가 네. 어렵더라고요. 말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보고 왔는데, 근데 보고 나서도 이거 그냥 웬만한 남자들이 보기는 힘들겠다. 봐서 재밌게 느껴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요즘 영화관은 비싸가지고요. 저는 사실 이 영화를 보고 내가 하자 네. 그랬었는데 네, 네. 그러고 나서 바로 밀수를 봤는데 밀수가 더 좋네. 밀수하자 내가 막 밀수를 바꾸자고 했다가 사실 못 바꿨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이 영화를 내가 정리해 놓은 것도 근데 존 씨랑 안 올 거면 그냥 밀수할 걸 그랬어. 아니 난 밥이 좋았는데 오늘 밥에서 네, 밥이 어제서 좋았어요. 왔어요.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진짜 잘 만든 영화고 한 4점 이상은 줘야 될 것 같아. 4점, 4.5점. 무조건 꼭 볼. 저는 그레타 거윅 감독이 앞으로 한 2작품 더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좀 매끄러워질 것 같다. 감독으로서. 그죠? 약간 투박했죠. 그런 엉성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있었어요. 저도 그래서 근데 저는 사실 원래 아직은 너무 순수해. 감독님이. 저는 원래 2점 줬거든요. 어. 근데 아까 마태님 이야기하는 거 듣고 그리고 저도 이야기하면서 약간 곱씹으면서 좀 올라갔어요. 그래서 3점 꼭 볼. 네, 꼭 봤으면 좋겠다. 다들 이 메시지, 그러니까 그 이제 페미니즘의 지금 이제 아예 사라져버린 페미니즘을 다시 한번 좀 다들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전 좀 찜찜했던 게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랬다 거의 필모를 보다 보니까 전부 남편이 노아 바운베랑 같이 하네요. 네, 계속. 남편이랑. 네. 그리고 항상 크레딧이 또 작가 크레딧에는 항상 남편이 위에 올라 있어요. 그것도 좀 이렇게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번 작품을 할 때는 그 남편이 몰랐대요. 이거 하는지도. 근데 각본엔 노아 바운백이 위에 올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냥 이게 그거는 우리 순서.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려 주는 건지 그냥. 그러니까 순서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쵸. 메인인가냐. 그럴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거 보고 되게 지금 약간 아이러니했다는. 기여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 노아 바운백 영화도 좋습니다. 그쵸. 네. 그쵸. 나는 그거 궁금했는데 이 라이언 고슬링 몸은 진짜야? 여기서? 진짜죠. 진짜죠. 네. 진짜. 근데 좀 그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당연히 이게 분치를 이렇게 하긴 이렇게 분장은 분장을 했겠죠. 했겠죠. 그러니까 음영을 더 주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운동을 화를 내 많이 이렇게. 하긴 한 것 같은데 처음에 볼 때는 난 당연히 이게 약간 좀 뭔가 실리콘을 붙였거나 좀 그런 줄 알았는데 보다 보니까 인형처럼 느껴지긴 하죠. 거기가. 그래도 약간의 특수 분장을 하긴 한 것 같은데 했나? 그래도 많이 아니야. 운동해서 많이 근데 하셨더라고. 살 느낌이 나긴 해요. 근데 그는 운동으로 했을 거야. 사실 라이언 고슬링은 진짜 약간 영티어니까 네. 사실 이렇게까지 하기 힘든데 우리 샹치는 그냥 그대로 나온 것 같더만 보니까 그대로 만들어서 아니 근데 저 사실 라이언 고슬링 클로즈업 할 때마다 너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에 그렇게 맞아요. 살 많이 빼면은 맞아. 어쩔 수 없어요. 그럼 CG 팀에서 조금 배려가 부족했다. 그게 한 걸 겁니다. 근데 무슨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라이언 고슬링이 어디요 인터뷰 가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언제 캔에 관심이나 있었어? 약간 이런 식의 답변을 해서 완전 분위기 터지게. 빵 터졌다고 사이에.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늘 바비 옆에 있는 그냥 맞아. 캔이었지 누가 캔에 관심이나 있었어? 그쵸. 이런 그쵸. 말이었어. 포스터도 캐는 캐인데 그냥. 네, 그럼 오늘은 좀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마태님 참여하셨는데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너무 말 서도 없이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네. 오늘 굉장히 네. 알찼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태님 알이 섭외를 꽉 너무 찬. 잘한 것 같아요. 오랜만에. 영화- 내가 했잖아. 그러니까 영화랑 너무 잘 붙기도 하고. 나님 칭찬해. 맞아요. 좋았습니다. 그 되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되게 이거 오거나이저 하는데 되게 신경 쓰셔야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시는데 제가 대충 하고 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공부를 좀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제일 대충 하시는 안 나오신 거예요? 네, 너무 잘 참여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해요.
좀 기대해 보. 청취자들이 되게 재밌게 듣지 않으실까. 네. 그런 기대를 많이 해봅니다. 공감해 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줬으면 네, 저희 다음 영화는 괴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봉준호 감독의 괴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마지막으로 이 영화관에 갔는데 딱 남자 한 명이더라고요. 근데 오.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 남자들 주의 깊게 들으시라고. 난가? 그러니까 다 여잔데 딱 남자 한 분이 계시더라고. 젊은 남자분이. 나도 남자, 나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혼자는- 관심이 가더라고요. 나 젊은 남자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저 남자 진짜 청년인데, 괜찮은 청년. 남자다. 이렇게 될 수 있겠다. 혹시 이거 안 보신 분 남자들 중에 한번 혹시라도 모르니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말 걸었대는 줄 알았어. 아니, 걸려다가 말았습니다. 근데 진짜 매력적으로 보일 것 같긴 하다. 아, 그래요? 혼자 이걸 보는 게? 오셨더라고요. 혼자 온 남자가. 근데 가슴 앞에 바비 인형을 꼭 들고 있어. 그럼 찐이지. 여기 꽂고 있어요. 아니, 저는 보러 갔는데 옆에 커플이었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 남자 참 괜찮은 남자겠다 이런 생각이 그냥 들었어. 맞아. 나오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나온 거 아니야? 뭐라고? 어디 여자가 이런 거 보라고? 남자가 이러고 집에 가고. 영화 아니 둘이 아주 꼭 껴안고 보더라고. 좋았나 봐. 자 뒤풀이 갑시다. 이것도 손사장이 또 칭이 나오신대 집에. 네. 사모님은 디프리얼로 맨날 나오시네요. 내가 너무 빨리 하라고. 오늘 나의 너무 발언 플립 수위나 네. 해주실 거. 강도가 괜찮아요. 나는 그러니까 이게 방구리 적인 수준에서